문화를 여러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제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어떤 제주의 어떤 그 물문화 중에 용천수가 저보다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을 거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자기 마을에 있는 용천수는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과거에 제주도의 어떤 본문헌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요즘에는 이 강의가 너무 딱딱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서 요즘 동영상 같은 걸 많이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동영상이 좀 안 되고 혹시 어르신 중에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아니 이제 버스를 지금 그 버스를 타시면은요 제주도의 물에 대한 홍보가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의 용천수 우리 제주도의 생명수 우리가 지킵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제가 MBC에다가 이제 물 다큐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차는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이제 웬만하면 버스를 타고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곤하고 저희 집은 이제 다이렉트한 버스가 있어요. 아침 6시 50분 버스를 타면은 한 7시 20분쯤이면 이제 연곤 도착하는데 그거를 이제 작년에 제가 하면서 왜 모든 이런 홍보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수자원에 대한 게 없는 데 대해서 제가 조금 자존심 상해서 아까 제일 뒤에 나온 게 막 동영상인데 좀 아쉽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연구원에 있으면서 학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도민들 앞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물문화 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공돌입니다. 토목공학과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지하 쪽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용천수에 관심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수량이 어떻게 됐는지 물이 얼마큼 나빠졌는지 좋았는지 그런 것만 관심을 갖고 측정을 했고 그런 데다가 이제 보고서를 많이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일반인들 앞에 설명을 하는데 한 5분당만 딱 설명하니까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지질적으로 어떻게 되겠고 물은 얼마큼 나고 수질은 어떻고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엇 얘기할까라는 게 딜레마를 받다가 자료를 좀 더 이제 찾다 보니까 굉장히 제주도가 타는 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제주도의 물문화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잘 몰랐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요 여성들이 특히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데 제주도의 어떤 물문화의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등짐 문화입니다. 등짐 문화. 그거는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화산섬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물이 바닷가에만 거의 대부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자기 집하고 물과의 관계는 굉장히 거리가 먼다. 그래서 바람이 많고 자갈밭이다 보니까 머리에 북지부같이 동인을 치고 머리를 입고 가다가는 거의 작살나는 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어떤 등짐 문화로서 어떤 슬기롭게 대체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는요 197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물에 대한 척박한 땅이었어요. 대부분이 용천수, 봉천수, 하천에 있는 물을 떠다가 마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제주도는 이렇게 지방하천, 소하천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지만 제주도는 화산섬이다 보니까 물 빠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건천. 그런데 큰 비가 오면은 한 1리터 정도는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그 외에 또 물이 안 흘러요. 단지 제주도의 제주시 서귀포 쪽에 일부에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들은 대부분이
용천수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물입니다. 제주시의 산지천, 외도천, 그리고 웅포천, 그리고 서귀포에 가면 중문천, 연해천, 동홍천, 대부분 다 거의 말단 부분에 나오는 용천수에 의해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주도는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용천수, 동부지역 제주시 쪽에 애월 쪽도 있습니다만 우물, 그리고 서부지역에 있는 데 가보면 봉천수, 그러니까 땅을 파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면 하천에 있는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초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초망이라는 부분은요,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있어요. 섬지역에. 그만큼 물을 구할 때는 모든 이 지혜가 거의 맞춰질 수 있어요. 맞춰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어떤 이 물문화가 시작되는 건 보면 아마 용천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용천수는 지하수와 똑같은 거예요. 단지 땅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지형의 구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표 유출되는 것을 용천수라고 하는데, 용천수하고는 우물은 과연 다른 것인가? 같습니다. 지하수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용천수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데 육상으로 나오는 거지만, 우물인 경우는 인간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땅을 파서 판에 있는 물들을 이제 우물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주도에 우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물을 지키는 경찰이 있었다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박변 의원님도 있지만 저 애월수사인데,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우물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다 몇 가지였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도 몇 군데는 우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아마 동쪽으로 가면 길가변에 도로변 따다가 동공리에 가면은 주차장 바로 옆에 버스 조금이나 있고, 평대로 가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천에서 우물을 재복원한 데도 있어요. 제주도가 우물이 굉장히 사실은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은 거의 다 매립돼 버리고, 대부분이 본문에 보면 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미, 그 다음에 통물, 물통,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용천수들은 여기는 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은 정비를 해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만한 허벅에 대해서 기원을 알아보면요, 제주도에 처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우리 물허벅이 그냥 나타난 건 아니에요. 물허벅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제주도에서 언제 가마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질그릇 만든 그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초창기에 때는 아마도 통나무를 뚫어서 판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물을 길어오는데 반드시 나무통으로 등에 지고 가는 것은 많이 길어오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나무를 뚫어 통을 만들고 등에 지어 물을 길었다 하는 얘기들이 쭉 본문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30년대에 일본의 마시다 이치지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한 10년 동안 오면서 걸어 다니면서 제주도의 물과 취약지를 이렇게 지도로 만들었어요. 1930년대에서 38년 동안. 그래서 봉천수, 용천수, 그리고 30년대이기 때문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제주도에 가장 먼저 생긴, 일제시대 때 생긴 게 정방수원을 한 게 우리 제주도에서 1927년에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물을 사용하고 군대환이라고 하는 그 일본 오사카 가는 배에다가 물을 싣기 위해서 1927년에 정방수원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 보급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요. 이 상수도 보급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아마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육지구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용천수지만 육지구 같은 경우는 우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우물에서 새마을 운동이 바뀌면서 이제 상수도가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상수도가 보급하면서
여성들이 조금씩 어떤 경제권에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과거의 모습, 그 다음에 중산간 지역에 이제 지하수도 개발되고, 예를 들어서 어스네수원이 개발되면서 이제 물탱크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는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여성들에게 해당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용촌수인 경우는 수도꼭지가 필요 없잖아요. 여럿이 물을 한꺼번에 뜰 수도 있는데 이 간이상수도가 이제 보급되고 공동수도가 생기면서 수도꼭지가 하나다 보니까 줄을 서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하고 이제 한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집에 애가 둘이 있는 경우는 재워놓고 물을 뜨려 가기는 너무 기다리다 보면 애들이 끼워서 먹을까봐 애를 등에 지고 앞에 얹고 또 물러볼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참 서글픈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물러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20m예요, 20m. 그러면 집에 있는 지세항이 100에서 200m까지 가는데 보통 하루에 최소 두세 번을 왕복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3km 정도. 그러면 거의 하루에 9km, 10km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무거운 걸 치고, 그래서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큰 노역이었죠. 그리고 밭에 가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이 제주도의 여성들은 이 물러보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곧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우리 부엌에 있는 지세항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부터 걱정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사실은 이 집에서 쓰는 물이요, 하수구로 가는 물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이 뭐 먹는 물, 간단히 씻는 물은 하지만 대부분 하다못해 우연파트에 물을 가거나 아니면은 마당에 먼지 날까봐 물 뿌려졌지 하수구란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식기를 닦을 때나 먹을 때 거의 이제 뭐 수도꼭지를 틀고 다 하잖아요. 양치질도 수도꼭지를 틀고 합니다. 그만큼 제주도에 있는 그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물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동영상입니다. 요게 범판지 사람인데요. 근데 동영상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는 한라대학교 여학생 앞에 물러복을 쥐고 한 2km 정도만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죽으랍니다. 인터뷰를 하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그런 표정을 짓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냥 체험으로 하라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가방을 어떻게 메고 다닙니까? 거의 꼬리에 여기다가 엉덩이다가 이제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제도 말 바싹 메고 하고 느리게 메고 하고 난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체험으로 물이 귀하다는 그런 부분을 체험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은 동영상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주도의 용천수는요, 99년도에 할 때는 한 1000여 개 정도, 991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할 때는 1025개의 내용이 이제 용천수가 있는 걸 찾았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사 다니는 사람이 각자 1999년에 할 때하고 2014년은 달라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료 갖고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시간을 쫓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1025개 중에 661개가 있는데 지금 다시 원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없던 용천수도 지금 또 나와요. 왜냐? 있었는데 찾지를 못했던, 아니면 지역 주민이 앞에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66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거는 뭐냐면 개소수는 줄어드는데 양은 많아졌어요. 이게 양이 많아졌다 적었다는 건 뭐 강우량에서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은 바닷가에 있는 용천수의 그 양을 잴 때는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석의 용량, 바다의 용량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기점에서 유량을 재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차나요.
특히 물량이 많은 데는 더욱더 많이 차나옵니다. 그런 걸 알고 가서 재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그 기준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1999년도가요 사실은 굉장히 가물의 풍부대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의 유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물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거에 물이 났던 데인데 그동안에 물이 안 나다가 엄청난 비가 와서 물이 터지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는 용천수를 구명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민초등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난리 날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왔던 게 99년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경우는요 대부분이 그 용천수가 해안가 따라 쫙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남북 방향에 많이 분포합니다. 동서 지역에 있는 데는 대부분이 오름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오름에서 왜냐? 이만한 집수경이 이만큼 이만큼 물이 나오는 거고 항아리만큼 크면 항아리만큼 이문동장만큼 이렇게 비가 내릴 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동서 지역에 있는 오른발에 있는 것들은 물량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 해안가에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라산에서 들어갔던 물들이 쭉 가서 바닷가까지 나오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이 제주도의 용천수들은요 용암의 말단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용암이 끝나는 부분. 그래서 제주도의 대부분이 지형도하고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천수에는요 이름들이 지역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의 방언적인 것도 있고 지형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달달하다고 보는 게 감수물 같은 경우 그래요. 그리고 양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마을마다 이제 특히 조천, 신청 쪽 삼양 가면 대부분이 가면은 다 큰 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 도로에 간다 그러면은 애월까지는 좀 물이 많아요. 동쪽은 함덕 지나가기 시작하면 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이 있더라도 굉장히 짭니다. 굉장히 바닷물이 많이 섞여졌어요. 그리고 서귀포 쪽에 가면 조금 물이 나긴 하는데 제주도의 어떤 이 군집 형태가 뚝뚝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형적인 것 같은 경우는 엉덩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큰 바위 밑에서 난다. 괴물이라고 하는 우리 제주도 말에 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괴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빌레 같은 경우에서 빌레물 고망같이 생겼다 고망물 생기같이 먹는다 해서 생이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제주도 방언에서 나온 물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절간이 있는 데는 대부분이 지역 사람들이 절물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지역을 만들었다 그러면 통물 이렇게 제주도는 자기 지역마다 나름대로 물 이름들을 좀 지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 지금 현재 이용되는 용천수들이 뭐군요. 상수원을 쓰고 생활용, 농업용을 있는데 상수원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삼양, 외도 이런 것도 있지만은 고지대에 있는 특히 절간에서는 지금도 물을 그물로 사용하고 마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생활용인 경우는 마을마다 빨래를 하든 이렇게 몸을 감든 하는 것들은 다 생활용으로 하는 거고 농업용인 경우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농용으로 쓰는 것들은 대부분이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맛은 과거에 대부분이 논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거의 맞먹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농농사를 짓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밭뼈 말고 서귀포 한우입니다. 한우는 지금도 농농사를 지어요. 근데 강정은 평화벼라고 해서 이제 체험도 하는 건 있지만은 그래도 농사를 짓고 판매하고 하는 데는 지금 한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원이라는 게 뭐냐면 큰 논이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이 검은여우 토평에 그 카로텔 옆에 있는 검은여우인데 지금도 여기 보면은 미나리가 하는데 제주시 내에서 미나리를 하는 데는 한림입니다. 한림. 그리고 하기 전문공장 쪽에도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호의 그 덕지다. 또 옛날에 덕지다라고 한 것도 뭐 논농사를 졌다는 부분입니다만, 물이 조금 나는 데는 지금도 미나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미나리 했던 데는 과거에 논농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용천수를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가 많아요. 관리가 거의 안 됩니다. 마을에서는 행정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또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안 되고. 그래서 과연 향후 이 용천수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를 보는데요. 이게 마을의 어떤 자원입니다.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마을의 어떤 상징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입니다. 이게 오조리에 있는 물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물이 썩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과거에 송산동에 있는 소랑거리 물입니다. 혹시 서귀포에 소랑거리 물 이거 보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보이죠? 이게 남탄입니다만, 여탄이가 남탄입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요, 이렇게 암과 암 사이에서 경계에서 이렇게 물 나오는 데가 별로 볼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수원리의 돈진물이 과거에,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제주도 말로 약간의 이 물이 이 포구 쪽이어서 이 도로보다 좀 낮은 데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는 추측하건데 여름에 모욕을 좀 해보려고 여기다가 이제 망사를 하면 위에서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쪽에는 바닷물이 들고 날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늪을 많이 끼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거의 뭐 메인탕입니다. 메인탕. 그래서 한 번은 관광객이 들어갔다가 일부에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주시에 있는 과거의 불입니다. 용연다리 밑에 이렇게 아주 뭐 이쁘장한 게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 바뀌었는지도. 태풍 날일 때요. 여기를 싹 쓸어갔어요. 깔끔하게. 태풍 날일 때. 그래서 제주시에서 재복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무도 이게 용천수인지 아니면 여기 올라가서 용연물을 보면서 전경사진을 찍는지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단지 앞에 있는 횟집에선가 여기다 자판을 딱 깔고 맥주를 먹고 하다가 이게 언론에 한번 두드려 맞은 다음에 그만뒀지만 그래서 다시 정비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흉내는 냈는데 보십시오. 요거하고 요거 너무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빨래도 하고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는 그냥 흉내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물도 안 가고. 그런 정비가 요즘에 정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용천수가 과연 왜 수질과 수량이 줄어드는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 알죠. 첫 번째, 지하수 많이 풀러보나니 외수물 많이 뽑아보나 물 줄어들어주게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지하수를 많이 뚫러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제주도의 지하수가 많이 부착된 데는요, 사실 서부 지역이거든요. 동부 지역은 짬을 나온다고 거의 안 뚫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관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는요, 특히 섬인 경우는 바다가 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이 바닷물이 담수를 밀어 몰려요. 그러면 이 지하수의 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하나는 또 하나는 이 강우량입니다. 강우량 패턴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이 오던 저쪽으로 이게 등락폭이 과거에 비해서 짧아지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오는 건 좋아요. 근데 많이 오는 것도 짧은 시간에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와야 됩니다. 평야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데 제주도는 요즘에 보면 폭우입니다. 폭우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양보다는 실려 나가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 주춤했지만 관광객이 늘어나고 또 제주도가 너무 좋다고 유입인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쓰는 양은 많아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양은 지금 다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토지용 변화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때 과거하고 지금하고 토지용 그 땅 사용이나 건물 들어오면 엄청나요. 중산간 지역이 저희들이 없었던 부분들이 지금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산간 지역의 개발이 왜 사람 사는 데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러냐? 땅에 들어가야 될 물들을 다 배출시키고 있거든. 그것도 바다로.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내가 어릴 때 큰 비가 왔을 때 서부도 앞바다지 뭐 제주도 도준이 앞바다에 흙탕물이 나가는 그 범위하고 지금의 범위는요 엄청나요. 흙탕물 나가는 범위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만큼 중산간에 있는 물들이 다 쓸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라지구 거기에 면적이 엄청 크잖아요. 80%가 이런 시멘트 바닥입니다. 그 시멘트 바닥에 있는 물들을 다 어디로 가느냐? 하천에 다 보내요. 원래 입지구는 의무적으로 땅에다가 들어가게끔 만들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다 우수관으로 가요. 그러면 하천은 받아줄 수 있는 과거의 그대로입니다. 왜? 깨부시지 말라. 하천은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럼 하천이 아무리 자연이지만 받아줄 수 있는 양을 못 받아줘요. 다 넘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거 동영상입니다만 지금의 우리 박현 우리 배당님도 농수산위원이기 때문에 FTA를 하면서 제주도가 1차산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광입니다. 1차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경쟁력을 갖추자. 노지감기를 없애고 시설 하우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식량 자원보다는 조금 더 투경 자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부분, 시설하우스라는 부분은 대부분이 내린 빗물들은 다 올라갑니까? 다 배출시켜줘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작물들은 더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이중으로 데미지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제주도의 비닐하우스의 분포도예요. 제주도 면적이 몇 %인 줄 아십니까? 3%입니다. 3%. 오름, 곧자월 5,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100%가 다 거의 90% 이상이 다 물러간다. 잡히러 간다. 그러면 최근에 남원 태영지구에 막 유출하고 막 풍선났잖아요. 그 원인은요 비닐하우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비닐하우스 근처에 가서 큰 비 올 때 가보세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요 차 못 지나갑니다. 내려앉습니다. 내려앉아요. 폭포입니다. 폭포. 이게 지금 제주도의 토지용 변화를 엄청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물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제 땅에다 집어넣지 않으면요 지하수도 지하수랑 용초수만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오염을 일으키는 질산성질소 같은 오염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양동장 죄송합니다. 여기 양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양동은 물 빠짐이 가장 좋은 데다가 다 시설되어 있어요. 과거부터. 그리고 그런 자리가 웃돈을 주고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동네 어르신이고 동네다 보니까 잔치 체육대회면 다 돈을 희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있지만 그분들이 정확하게만 처리한다면 문제가 안 생겨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비료입니다. 비료. 제주도가요. 화학비료가 엄청나게 상해요. 이게 전국의 하고 우리 제주도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비료 사용량을 조사해 보니까요. 3배 이상 뿌립니다. 표준 10이랑
아이고 그거 안 된다. 건 뿌리면이 마늘은 안 돼요. 그만 한 서너 개 뿌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어르신들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늘은 비료에 뿌린 양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막상 조사해서 보니까 막 뿌렸다고 해서 막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적정식이량이라고 있는데 외국에서 적정식이량은요 단지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품질까지 같이 하는 게 적정식이량인데 그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 양 줄을 쓸 수가 없고 또 하나 특히 더 제주도에서 가장 먹은 게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했죠. 우물은이 자꾸 퍼야 된다. 퍼야 샘물 들어온다. 그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물이 안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천수도 마찬가지로 자꾸 쓰고 관리해야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주도가 이게 보시면요. 제주도의 가장 물이 견디는 서귀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보다. 과거에 서귀포의 이 지도, 제주목 도성지도라고 하는데 사실 제주도 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주도는 목이 아니었는데 이 지도에 보면 이 서귀포 진성에 샘이라고 하는 천이 있어요. 근데 원래 서귀포 진성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여기 있는 정무시라고 하는 데서 끌고 와요. 서귀포 진성까지. 이게 과거 1914년도에 우면서길이 지도계곡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서귀포 진성인데 이렇게 도수를 해서 했다는 게 그러니까 지도도 있지만 과거의 역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가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수면서 되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거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서귀포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시머리 물에서 땡겨서 지금 그 물을 갖고 풀작업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동홍천하고 엮여져 있는데 동홍천이 지금 하수구가 다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연해천 경우는 선반에 있는 데는 그래도 지금도 물이 꽤 좋은데 동홍천인 경우는 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가시머리하고 이제 친해가지고 오는데 길이 폭이 너무 작아요. 공사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거의 대부분이 이 제주도의 어떤 물에 대한 기록이나 뭐들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요게 과거에 제주도가 상수도의 어떤 문제를 하기 위해 때문에 고지대 용천수를 가지고 물을 상수도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Y계곡, 영실, 그 다음에 성렬새. 성렬새는 태릉까지 가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은. 그리고 Y계곡은 지금 어승생. 그리고 영실은 하원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당시에 공사가 좀 시멘트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실해서 이 도수로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다 오다가 다 중간에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기록들은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논농사는 이렇습니다. 탐라수력대 보면요 명월조점이라고 하는 지금 그 명월에 진성이 있는데 거기에 과거에 이렇게 논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탐라수력대에 보면 한원이라고 해서 대논이라고 해서 지금의 광경입니다. 이원진이 한원 조선 가장자고 하는 수록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병과 화성에 있는 창포천에 있는 건데요. 이게 황천계라고 해서 그 나무 발효 발전소 바로 위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1800년대에 이 김광용이 사람이 논농사를 중에서 수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단식 논을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지금의 기념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천지연 같은 경우는 세 사람에 의해서 논농사를 지려고 했던 기록이 있는데 지금의 그 컨벤션 센터도 마찬가지로 다 논농사를 지었던 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시의 한라일보하고 제주시가 그래도 옛날 과거에
터 같은데 아니면 그 물이 나왔던 데를 표지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칠성통이고 이제 동문시장이고. 그걸 한번 지나가다가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탄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동문시장의 지금의 주차장에 있는 다리 쪽에 이제 탄사정이라고 이게 요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문화인데요. 이게 예전 과거에 여성들의 흔한 요게 허복, 요 위에가 빨래, 서다, 바구 이렇게 했던 게 보통 과거의 현실입니다. 현실. 거기다가 여기다가 좀 더 추가가 되는 게 뭐죠? 송키가 들어가겠죠. 송키. 네. 그렇게 여성들이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빨래하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지금 자칫날 물부조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도 물어보면 물부조를 할 때는 자칫대가 많이 합니까? 집질대가 많이 합니까? 집질대가 많이 한다고 그래요.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 제사 때 같은 경우는 전날 물을 떠다가 집에 놨다가 아침에 밭에 가면서 갖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그래서 제도의 어떤 물문화 도구 이용 공간 공동체 설화 속담 이렇게 문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반에 대한 옹기 출연은요. 여기 보시면은 1780년대 이게 왜 그러냐면 대전에 있는 쪽에서 보면은요 옹점이라고 하는 이 가게가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옹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질그릇에 타는 데인데 이 지역하고 영랑리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도 이 옹점의 주변에서 옹기를 만들고 팔지 않았나는 추측을 하면서 1780년대 제주도에 처음으로 아마 옹기가 생산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사이즈고요. 등절기 능생이 방춘이 얘기라고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 앞에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부모님도 사돈집에 상 나면은 팥죽을 섞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보통 방춘이가 이제 축하벅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물맞이입니다. 물맞이는 저희도는요 대부분이 물맞이는 이제 어떤 절벽 같은 데 이게 떨어진 걸 물맞이라는데 육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감는 것도 물맞이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 뭐 성당 가는 사람도 이제 세례 받듯이 그 다음에 양재강이냐 뭐 그런 쪽 인도에 가면 다 하듯이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 종교적인 것에 떠나서 각 지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육지부에서는 물맞이를 할 때 몸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깨끗하게 해야 된다. 뱀을 보지 말아야 된다.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먹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또 하나는 이거는요. 물놀이인데요. 대부분이 제주도 서귀포 사람들이 참 재밌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서귀포인 경우 선망되는 동홍에 가면은 뭐 털개, 그 다음에 뭐 장어, 미꾸라지는 예전에부터 제주 사람들은 먹지 않았답니다. 거의 닭 먹여 주든지, 뭐 애들은 장난감자든지 거의 그런 얘기를 이제 서귀포 쪽에서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몸 감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감 문화입니다. 이게 요즘에 소통을 많이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과거가 더 소통을 잘했어요. 여성들이.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자취가 누군지, 누구 서방 뭐, 어저께는 뭐 어땠지, 뭐, 별별 얘기는 다 물에서 시작됩니다. 그만큼 소통을 잘했고, 그 다음 상부상조, 협동이 잘 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누구요? 그 다음에 이제 물부조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물부조라고 하는 단어는 제주도에 쓰지만은 육지도 합니다. 거기는 이제 마차, 구루마를 이렇게 마차를 해서 큰 일이 있을 때는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설화는 지금 뭐 고정다리라는 부분이 뭐 이 물도 갈리고 지형 뭐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요. 요거는 지금 그 거슴샘이라고 표선이하고 그다음에 지장샘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속담은 뭐 많이 제주도가 육지하고 다르게 이제 방언이다 보니까 속담도 재미있는 속담도 좀 있습니다.
물에 관련돼서는 치유 문화가 가장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치유를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그냥 단순한 물보다는 온천이 많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건 뭐 우리 조선시대 왕릉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이 구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해요. 삼촌 물을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면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동홍동, 성홍동, 서귀동, 홍동을 해서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아이고 나이 어릴 때 있잖아 물러가다 넘어져 깨졌니 나 직접 살아났죠. 외마직한데 다친 건 모르고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어르신들 앞에도 많이 나오는데, 다시리에 있는 사람이 서귀포로 시집을 왔어요. 태영인 사람이 서귀포로 시집 왔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요? 야, 우리 강이 물 파지려면 쉰 거만큼 어디가 가는데 이게 물 안에 물이 콸콸콸. 나 이런 게 천국이야, 천국.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서귀포에 계신 분들이. 제주시에 있는 사람들, 조천에 있는 사람들은 멀지만은 중산간에 있는 사람에서 조천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에 오면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9살 때부터 애기 대바지를 치고 부모님 앞에, 어머니 앞에 그거를 요령을 배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러시면 어떤 큰 일을 칠 거라. 그러나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네 그냥 물통에 가서 보면 아이고 누구 삼촌네 뭐 있다 그러면 다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되는데, 서귀포 분들은 뭐 가끔마다 허벅에 장단 같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이제 아까 같이 이제 구슬체육하는 거를 갖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서귀포 물리학의 왕, 서귀포 물리학의 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서 좀 더 일반 대중화도 좋지만은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물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려고 동화책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천 물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도하고 책을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배포되는데, 이게 조천에 있는 이게 대설입니다. 시촌이 시작했다는 부분이고, 이게 영국전인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물 탐방 지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뒤에는 이 물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이제 해서 그래도 이 조천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사용했구나. 그 다음에 이런 물들은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데도 조천이 같은 경우는요, 수돗물이라고 해서 수돗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식이 없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빌면은 애를 낳는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천에 절간이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두부공장, 두부를 이제 만들어서 김영까지 납품했다는 부분도 있고, 저기 같은 경우는 관음사가 원래 조천에 있다는 얘기도 있듯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70에서 되신 분, 80 되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요,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이제 그냥 뭘 때는요, 이 용천수를 만들 때 이 물을 닦는 인분들은 전혀 안 계셔요. 그래서 그게 과연 원형이 언제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좀 나서서 이렇게 좀 기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받아쓰기 잘 못하는데 어른들하고 막 녹음을 해와요. 근데 이걸 받아쓰지를 못해요. 받아쓰기를. 정말 이거는 저 창피한 일이지만은 사실 받아쓰지를 못해요. 무슨 말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는 지금 역사하고 물하고 관계를 하는 건 이제 산별초인데, 지금 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덕, 장전,
까지 해서 지금 거기도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아마 올해 말 정도에 아마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여러분께서 혹시 관심을 갖고 있으면요, 저희 연구원에다가 연락하시면은 책 같은 거는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저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애들 앞에 조금만지만 야 요즘에 노래 불러듣으나 우리 어릴 때 여기서 났죠 라고 한마디만 해주더라도 굉장히 이거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지? 없지, 근데 여기